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사고안전교육원장 황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대전안전교육지원센터 전태봉 센터장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지금 신호 받고 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속도도 빠르지 않죠? 저 신호 위반했네요. 저게 이제 비보호자회전이에요. 비보호자회전. 네, 비보호자회전을 들어오는 차고 지금 사고가 납니다. 그러네. 행동이 뭐예요? 네,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지금 신호 받고 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속도도 빠르지 않죠? 저 신호 위반했네요. 저게 이제 비보호자회전이에요. 비보호자회전. 네, 비보호자회전을 들어오는 차고 지금 사고가 납니다. 그러네. 네, 양차 속도는 뭐 거의 비슷해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행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속 같은 건 서로가 논할 필요도 없고 더 빨리 들어갔다 해도 이것은 뭐 과실이 추가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서로 과속한 사실 없고. 자, 여기 비보호자회전 차라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이 차에 가려서 지금 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자. 저쪽에 사각지대가 생겼네요. 네. 지금, 네, 이때 지금 이게 블랙박스로 보니까, 보이죠? 운전자 차량이 이쪽에 있거든요. 블랙박스는 중앙에서 찍는 거라. 운전자는 저 차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이 상황이 돼도. 그런데 왼쪽으로. 그렇죠. 왼쪽에 있지. 지금 이게 중앙에서, 찍은 그 사진이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라도 운전자가 이제 잠깐 보일까 말까 할 정도겠죠. 운전자는, 네, 이쪽 왼쪽에 앉아 있으니까. 블랙박스는 가운데 있고. 자, 저 차가 이제 그 비보호자회전을 들어왔는데, 비보호자회전은 말 그대로 아니비자, 보호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비보호자회전하는 것이, 조심을 해야 돼요. 허락만 한 거지, 옛날에는 신호위반으로 비보호자회전 사고 나면 처벌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처벌은 안 해요. 2010년도인가요? 2010년 10월부터. 네, 행정안전부령 156호에 의해서 비보호자회전의 신호위반을 면제시켜 준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가해자죠. 근데 자, 지금 이게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를 개인택시 30% 그래 피해자 맞다. 절차 70%. 30% 과실을 개인택시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지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공제에 들었겠죠. 자, 근데 이 운전자가 과실을 30%씩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분배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100대 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왜냐면, 과거에는 경찰에서 가피해를 구분하면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무조건 100%다 물어줬어요. 예. 네, 뭐 7대3, 8대2가 없었다고 옛날에, 그죠? 예.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이것이 이제 통용화가 된 거예요. 보험사에서 상대방 피해자한테도 과실을 분배한다. 근데 피해자에게 과실을 분배하는 그 목적이 뭐냐? 쉽게 말하면 피해자야. 가해자가 아무리 위반을 해도 당신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라. 바로 이런 그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피해자가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30%를 주장하는지 피해자가 과연 이 자기 신호에서 신호를 받고 오른쪽에 주차가 돼 있고 왼쪽에 차가 있어서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우측에 차들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택시는
오른쪽 차선이 막혔으니까 1차선 쪽으로 좀 붙은 거예요. 이건 당연히 붙어야죠. 예, 그때 지금 이 차, 이게 지금, 저쪽 이 차에 관해서 지금 서로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운전자도 차가 없다. 네. 이쪽에 2차선으로 오는 차가 지금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안 보이죠? 예, 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쯤에서 운전자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개인택시 가운데 위창문에다가 지금 보통 보면 가운데에서 찍는 건데 운전자는 요 왼쪽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운전자 시에는 블랙박스엔 보이지만 운전자는 저 차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 운전자는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 운전자는 다 먼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운전자로서는 당연히 직진 신호고 신호를 바라보고 가지 차를 먼저 보지 않아.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신호가 저게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신호를 주로 많이 보고 가거든요. 그렇죠. 예, 신호를 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 차도 이제 한번 쓱 스캔해서 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뭐 이때쯤 되면 운전자가 확인했겠죠. 근데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예,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경미한 접촉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저도 빠르지 않고. 근데 운전자가 뭐 위반한 사실도 없고, 뭐 과속했다면 과속한 과실을 뭐 몇 프로 해서 뭐 쉽게 말하면, 자, 50만원 나올 거 네가 과속해서 뭐 한 200만원 나왔다니까 너도 일부 부담해라. 뭐 이렇게 과실을 좀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거 과속한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더 주의를 해야 되나요, 여기서? 좌회전 차량에 당연히 주의 의무가 더 있겠죠. 그렇죠. 비보좌회전이니까 보호받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 조심해서 가야 돼요. 좀 들어오다가 좀 잘 살피고, 네. 예, 미리 쓸 수도 있었어요. 저 차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그죠? 바로 안전운전 의무 확인을 안 한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저 승용차가 그냥 아까 없었던 생각만 하고 그냥 논스톱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이 개인택시한테 과실을 뭐 30%, 10%도 부여받기 힘들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네. 원장님 분석점에 그러길래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30% 이쪽도 과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심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분심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예상은 해요. 저걸 가지고 30% 과실해서 분심이 올라갔다. 이제 저게 분심에서 안 되면 소송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건 100대 0이니까 분심위에서 1차적으로 거기다가 넘겼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잘 나오면 100대 0으로 나오면 그대로 처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10%라도 과실 잡힌다면 소송 진행해라. 보험사 차원에서 해라. 예. 제가 그 택시 공제 쪽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하라고 운전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다 그러니까 왜 어저께 전화 왔다 그러더라고. 왜 영상 안 찍냐고. 근데 제가 계속 일정 때문에 아직은 뭐 활발하게 이 유튜브 방송을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건, 그리고 이슈가 되는 사건들 같으면 제가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하지. 그래서 이제 강의도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독자들 좀 확보가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리 영상을 제가 봐도 처음에 딱 보면서 야 이걸 30% 그래. 원래 보험사 그렇게 얘기를 해. 네. 자, 왜 그러는지 보험사가 그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 보험사 직원에게 바퀴만 굴러가면 쌍방 과실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당연히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보험사는 8대2나 9대1 이렇게 과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보험사들의 꼼수는 무엇인지 정범수 PD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도로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주행하던 그때 갑자기 2차선에서 유턴하는 차와 충돌한 겁니다. 전혀 피할 수가 없었죠. 아차 하는 순간에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이 그냥 내려와갔거든요. 당연히
본인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씨. 하지만 유씨 측 보험회사 직원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피하기 힘든 사고는 했으나 예. 대구치 사고를 주의하는 건 전혀 없는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싶어지면 다시하는 게 맞다고 보시기 합니다. 주의무로 가지기 때문에 예. 과실을 다시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돌고 도는 소리인데 굴러가는 차는 절대 과실이 100%가 있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 이 말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안소희 씨 역시 2달 전 황당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안 씨의 차는 3차선에서 정상 주행을 했고 트럭이 앞서가는 안 씨의 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뒤에서 발생한 사고라 트럭을 볼 수 없었음에도 안 씨의 보험사는 20%의 과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저의 잘못이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고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후방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전방주시 태만은 말이 안 되고요. 방어할 수 없는 운전인데 어떻게 그 사고를 제가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실 비율을 90대 10으로 나누게 되면 90%인 쪽은 지출을 줄이게 되고 10%인 쪽은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소비자 리포트에서 지금 그 KBS1에 지금 나온 뉴스죠. 자, 이 보험사들이 왜 자꾸 100대 0 사고를 인정 안 하고 9대1, 8대2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역력히 이제 그 진실을 여기서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사고 건수별로 이제 보험료가 할증되고 왜 보험사는 쌍방과실을 주장하고 고객은 당하는가? 쌍방과실이 되면 양쪽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대 0인데 7대 3, 8대 2를 이렇게 처리하면 물론 물어주는 보험사는 그 순간은 손해죠. 근데 네. 이제 그 물어주는 돈 배상한 만큼 그 이상 배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고객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배불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서로가 윈윈하는 거죠. 너희가 한번 우리 회사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도와주겠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뉴스 보도인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고 날 때마다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거예요. 에? 네. 저런 게 쌓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8대2 큰 사고에서 8대2 같으면은 그 20%, 10%, 20%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보험사에서 그거 그냥 피해자한테 너는 과실이 적으니까, 돈을 보험료를 인상 안 시키겠다.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100대 0 사고는 정부에서 아마 보험협회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00대 0으로 이제, 처리가 하도록 보험사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좀 되는 듯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상담 들어오는 걸 보면 자꾸 지금도 과실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네. 보험사에서 그 횡포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저 개인 택시 사고도 100대 0인데 분명히 30%씩, 이야, 30%를 배상하라?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속도도 빠르지도 않아요. 스무스하게 쓰잖아요. 그죠? 네. 사고 나는 그 순간은 한 20, 30km도 안 된 것 같아요. 또 사고 나는 순간에는 아주 경미하게 접촉된 것 같아요. 한 20km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섰는데. 자, 이때 운전자는, 이 개인 택시 운전자는 저 차를 볼 수가 없죠. 블랙박스는 가운데서 찍은 거니까 운전자는 좌측에 앉아있고,
저 운전자는 지금 이 개인 택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차로에 정차해는 승용차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겼죠. 사각지대가 여기서는 이제 볼 수 있죠, 충분히 저 차는. 이 운전자는 저 차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운전석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건 중앙에서 찍은 거니까. 네. 블랙박스는 중앙에서 지금 보이는 거니까 운전자가 앉아 있는 곳에서는 지금 저 차가 안 보입니다. 저 차 운전자는 이쪽에 탔으니까 바로 이쪽에 택시가 신호를 바꿔서 오고 있다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분심의 결과는 저는 분심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좀 한 10% 정도는 주지 않을까. 네. 예? 바보가 아니면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범사 쪽 편을 들어서 지금 자꾸 양쪽에 과실을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고의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왜냐면 교통사고의 전문가라면 이거 100대 0이다 다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심위에서 10% 20% 준다면 아까 그 KBS 9시 뉴스에 소비자 리포트에서 방송된 그거 보잖아요. 네. 보험사를 도와주는 것밖에 더 돼요? 분심위가? 네.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때 교통자만 아는 사람도 딱 보면 100대 0이는데 저거를 7대 3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개인택시 문제에서는 30% 과실을 이거를 부여하라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분심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분심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지금 분심위에 계신 분들도 어느 편견에 치지 말고 국민 편에 서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지. 그거 자꾸 소송 보내고 보험사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송비용, 변호사들, 고문 변호사들 돈 주고 소송 진행하다 보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분심위도 국민들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거기서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